정보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알파프로의 정태근 투자전략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바이러스 전문가. 바이러스 얘기는 이따 또 일발전선에 있어가지고. 네. 자, 오늘은 어제 한국판 뉴딜 버전 2.0이 발표가 됐죠. 근데 반응은 조금 미온적이었고 네. 타이밍이 좀 그래서 그랬을까요? 저는 좀 엉뚱한 얘기인데 거기에 이제 2030 대상으로 해서 그 저축 상품이 나오더라고요. 네. 거기에 저는 관심이 있는데 저는 만으로도 39세가 넘어가지고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뭐 네. 몇 년간 400만 원인가요? 그러면은 뭐 이게 얼마를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연봉 2,200 이하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을 하게 되면 10만 원을 하게 되면 30만 원을 플러스 해주고요. 월 불이백이죠. 예, 정부에서 30만 원을 더 플러스 해주고요. 근데 그리고 그게 뭐 3년간 3년이요. 3년 3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연봉 3,600 이하 이제 희망 적금 요거는 2년인데 이제 10만 원을 하게 되면 10만 원을 더 보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 3단계는 5천 이하인가 아마 그러니까 5천 이하인데 이건 소득공제 펀드. 네. 그래서 납입불에게 40%의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그 상품이 나오고요. 또 그리고 군인들도 장병적금 장병적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출 지원 이런 것들 이런 거 나오는데 아무튼 대상이 뭐 저는 해당 사항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별로 뭐 많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뭐 일단은 뭐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고 네네. 또 할 수 있겠지만 이제 해당이 안 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아쉽기도 하고. 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50대는 어디에 끼지도 못하고 지금 백신 접종도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고 네. 이번에는 다음 주부터인가 뭐 한다 그러는데 자 그건 그거고 한국판 뉴딜 2.0의 내용들을 조금 더 네. 세분해서 분해를 해볼까요? 일단 뭐 1.0이 연장 생산에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버전, 2버전. 네, 이렇게 버전이, 네, 1버전, 2버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는 2+1+1 체제에서 이거 편의점 같죠? 어려운데요. 2+1+1에서 네. 그거 어찌 보면 편의점 상품 같은 3 플러스 느낌인데 인, 네, 3 3 플러스 플러스로 인 이렇게 됐네. 네, 3 플러스 전환을 했습니다. 네. 이전에는 디지털 그린 뉴딜 플러스 안전망 강화, 지역 균형 뉴딜 이렇게 2+1+1이었는데 네. 발음하기 좀 힘드네요. 네. 근데 여기서 디지털 그린 휴먼 플러스 지역 균형 뉴딜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휴먼이라는 게 좀 네. 독특하게 들어갔죠. 네, 휴먼이 이제 사람에 투자를 한다라는 건데 휴먼 결국에는 뉴딜. 이거는 교육이란 이런 부분이 네. 연관성이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에 대한 투자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육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블록체인 전문가들하고 코딩 전문가를 만났기 때문에 네. 블록체인하고 코딩 쪽을 관련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뒤에 준비를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네. 그 취임 당시 초기의 모토가 이제 사람.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수미상관으로 시작과 뭐 끝은 아직 아니지만은 네네. 이제 그 정권 후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연결성을 그렇게 지은 네. 것 같고 아젠다 자체는 상당히 좋은 의미지만 이제 그쵸. 구체적인 네. 것이 나와야 되고 실행 방안이라는 것들이 조금 더 설득력을 얻어야지만 이제 주식 자본 시장에도 또 투영이 될 것 같고 뭐 이런 건데. 이게 어찌 보면 좀 무궁무진한 상상의 어떤 세계, 그러니까 상상의 어떤 그런 신산업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좀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좀 이번에는 좀 구체화를 좀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그린, 휴먼. 근데 그린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뭐 태양광, 수소, 네. 그리고 풍력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건 좀 제외를 하고 디지털 뉴딜 쪽으로 봤는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이렇게 있는데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에는 DNA 생태계 강화,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메타버스와 같은 신산업을 육성을 하고 네. SOC에 대한 디지털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뭐 탄소 중립,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이건 도시 재생성과 연결이 되겠죠. 네. 그리고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 산업 혁신 이렇게 보면은 말 그대로 그린 뉴딜의 연장생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휴먼 뉴딜 같은 경우는 사람 투자, 고용 사회 안전망, 청년 정책 그리고 격차 해소. 청년 정책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그 적금 상품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그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격차 해소 이런 부분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거 디지털 뉴딜에만 좀 주목을 해서 여기에 대해 관련된 종목들을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쭉 일단 다 뽑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이제 네네. 시장 주류적으로 지금 네네. 등장했기 때문에 뭐 무한한 상상력에 네네. 투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초현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단 신산 육성 쪽 이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대선 후보들이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메타버스 정책 연관된 메타버스 플랫폼 연관된 이런 쪽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대선 같아요. 주자들이 네네. 이제 경선 지금 하고 있는 뭐 네네. 단계나 아니면 초입이기 때문에 주자들이 이제 후보들이 정해질 때 네네. 그때는 이제 메타버스를 좀 더 활용한 뭐 선거운동 네. 이 이제 뭐 선거법에 또 저기가 되게 근데 이게 계속 할 겁니다. 어차피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를 봤을 때 2030 대상 표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했거든요. 청년층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청년 정책이 나오니도 그 이유라 좀 보시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타버스 같은 경우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디지털 뉴스 쪽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마이데이터, 의료, 교육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104페이지 분량의 그린뉴딜 추진 계획을 봤거든요. 보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너무 다 못 길던가. 보겠, 네,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주식과 연관된 쪽만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3+1 이쪽만 네. 좀 보게 되더라고요. 오케이. 네, 그래서 메타버스부터 시작을 해보면 일단 어쨌든 뭐 메타버스 플랫폼을 관련해서 어떤 산업을 육성을 하고 컨텐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 개로 좀 압축을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겁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또 SK텔레콤이 또 메타버스 플랫폼을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의 그 제페토, 대항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장 초반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네이버가 아시겠지만 어제 골드만삭스에서 또 목표 주가 살짝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 기반 위버스 플랫폼을 오픈을 했고 이제 또 블랙핑크가 이제 데뷔를 하는데 이 위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또 이제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아마 하이브에 대한 주가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댐 그리고 디지털 공공 서비스 이쪽으로 또 전환을 해보면 네. 이거는 뭐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쪽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뭐 가비아, 데이터 솔루션, 나무 기술 네. 그런 종목들 말씀인데 또 새롭게 또 파이어링크라는 종목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예전에 있었던 종목이긴 한데 네네. 새롭게 또 올라오는군요. 네, 또 최근에 또 차트 패턴이 좀 괜찮길래 아, 트래픽 분산. 네, 그래서 좀 다시 좀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ADC라고 말씀하셨듯이 네. 그 트래픽 부하 분산 장치. 그러니까 빅데이터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은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트래픽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회선이 먹통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백신 예약도 네.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아, 네. 서버가 제대로 문이 안 열려요. 어제 8시에 네, 제 주변 분들도 시도하다가 네. 주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청와대 행정관도 그 백신을 맞았는데 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돌파 감염이죠.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그러다 보니까 백신을 맞아도 이제 무용료된 얘기, 백신 무용료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갑자기 생각이 또 좀 들어요. 백신으로 뭐 네. 변이 바이러스로 죄송합니다. 또 얘기가 또 새버렸네요. 그래서 네, 가던 길로 가겠습니다. 네, 계속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데이터댐, 디지털 공공 서비스 이거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쪽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새롭게 등장하는 기업은 이제 네네. 파이어링크하고 네네. 그다음에 나무 기술은 뭔가 나무 기술은 클라우드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는 상장 기업인가요? 예. 그래요? 모르세요? 하도 새로운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이거 저번에 그 빅데이터 관련할 때 윤석열 정책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집중해서 듣도록 할게요. 네. 아니 근데 책 종목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네, 많아요. 이름 네. 바꾸는 회사도 있고 제가 신규 그리고 상장도 있고 막 네,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리고 또 730 통해서 정보를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오잖아요. 아니 근데 새로운 네. 걸 또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좋죠. 네. 네. 그래서 파이어링크는 화면 보신 바와 같이 트래픽 부하 분산 장치 ADC,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네. 쪽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솔루션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가비아는 잘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기반 뭐 그룹웨어, 하이웍스. 근데 네이버도 그렇고 지금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워크라고 해가지고 이 그룹웨어를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네이버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빅데이터 쪽과 연관시켜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도 빅데이터 예측 분석, 통계 포털 같은 경우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기술 같은 경우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플랫폼 칵테일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블록체인, 클라우드 이 두 개를 묶어서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문득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만 너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하드웨어 쪽을 좀 보게 되면은 이제 파이어링크
이런 종목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종목 뭐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네. 일단 차트적인 패턴도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뭐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블록체인, 클라우드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네.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답정너입니다. 답정너. 네, 답정너. 답이 이미 정해져 있다. 네네. 아마 예측을 하실 거예요. 네. 라온시키어, 드림 시큐리티. 그러게요. 이 두 종목 답정너입니다. 뻔하게 정해져 버렸네. 네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국내 최초로 분산 아이디 상용화를 시켰고 항상 이 블록체인 관련되면은 라온시키어가 안 빠집니다. 항상 얘기가 나옵니다. DID라고 네네. 하는. 분산 DID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봐야 되고요.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보안이라든지 정보 유출 방지, 암호 인증.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결국 보안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안 쪽으로 보게 되면은 드림 시큐리티, 그리고 보안 쪽에서 블록체인을 보게 되면 라온 시큐어. 그래서 이 두 종목을 말씀드리고 또 새롭게 백신 여권 얘기할 때 네네. 한번 또 언급했었고 통신사하고 네네. SKT하고 지금 컨소시엄 네, 하고 컨소시엄, 있잖아요. 네. DID라고 네, 하는 DID. 분산형 분산 아이디. 분산 아이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중앙 서버에다가 그 자료가 있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블록을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블록 10개에다가 다 저장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한 블록에서 만약에 정보가 변경이 되게 되면은 그 자동으로 나머지 9개도 정보가 변경이 되게 되면서 이게 다 그 알림 서비스 요런 게 가는 게 일단 블록체인 서비스, 블록체인 보안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오케이.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두 종목 답정너 답정너. 말씀드렸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금융권 쪽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을 뭐 추진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항상 나오는 종목이 나이스 평가 정보 네. 있는데 위세 하이텍 이 종목도 새롭게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마이데이터라는 건 네. 결국엔 데이터를 거래하는 건 개념일까요? 봐야 될까? 데이터 그 말 이게 그대로 개인 신용 정보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서 네. 개인 저기도 나옵니다만 그 정보가 사실 공유되는 걸 굉장히 꺼려하지만 네네. 본인이 이 오케이라고 네네. 할 때 뭐라 그래야 돼 그걸 본인이 이제 정보에 대한 이용 권한을 응. 허용을 했을 허용했을 때, 때 네. 그걸 거래할 수 있는 그래서 네네. 데이터 네. 이런 개념이 맞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허용을 했을 때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데이터 작업을 통해서 이제 빅데이터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에 맞는 금융 서비스라든지 생활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는 광고 게 마케팅이라든지 네, 그렇죠. 뭐 이렇게. 그래서 푸시 서비스 네. 뭐 이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푸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 좀 쿠팡을 좀 많이 이용을 하는데 네. 쿠팡에서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게 떨어질 때 되면은 이제 푸시 서비스가 와요. 네. 재구매하라고. 어. 그래서 어찌 보면은 푸시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재구매 서비스와도 좀 연결이 된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위세하이텍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품질 관리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는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위세하이텍 같은 경우도 한번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금융권의 어떤 금융 거래를 하게 되면 개인 정보를 기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래 정보들을 이제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인 고객이라든지 개인 신용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신용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데이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한번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비대면적으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네.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뭐죠? 개장 때. 개장. 개장 때. 네. 저 얘기를 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네. 하셨네. 디지털하고 의료. 네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로 발생하다 보니까 격리 시설이 네네. 풀로 차서 네. 자가 치료? 네. 집에서 그냥 하는 거.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저런 의료 서비스가 네. 접목이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그 확진을 받게 되면은 스마트폰에다가 확진자 앱을 깔아야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위치 정보 네. 앱을 그렇죠, 깔아야 그렇죠. 되는데 그래서 그 위치 정보 앱을 또 찾아보려고 하니까 또 상장사와 연관된 종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차치하고 그리고 의료 관련주 해가지고는 비대면에 관련된 종목들이 뭐 비트컴퓨터란지 인피니트 헬스케어란지 종목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또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자막에 나간 세 종목 이지케어텍, 인성정보, 케어랩스 이런 종목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또 관련된 상장사가 없을까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지케어텍은 네. 어제 시장 풍문이 조금 네네. 나왔는데 네이버하고 뭐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실사 중이라는데 뭐 그거는 그냥 풍문이고 소문일 뿐입니다. 네네. 아직은. 네. 근데 풍문이 소문이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네. 고려여행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 전구체 사업에서 풍문이었는데 어저께 맞아요. 소문은 확인됐잖아요. 그래서 어머나. 네. 어쨌거나 이런- 이 코너 자체가 정보회의니까 네네.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길 바라겠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이 MSG를 좀 치는 거죠. 네네. 네. 그런 것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하다 보니까 빼먹고 못 보는 게 있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 이만큼 하시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네. 네. 계속 가보죠. 그래서 여기서 의료 같은 경우는 이지케어텍을 좀 대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음. 그 전장 의무 기록이라 가지고 병원에 가면 원무과 가게 되면 내 정보 기록들이 이렇게 서류팔로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종합병원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지하 쪽에 그 의료 파일이 종이 파일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창고 되게 많이 보관이 되는데 음. 이 의료 파일을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 전자 서비스로 전환시킨 회사가 이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지케어텍. 예, 예. 그래가지고 클라우드 EMR 전자 의무 기록 상용화를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음. 원래는 대형 병원에만 이거를 공급을 하다가 최근에는 그 소규모 병원이라든지 지방 그 소규모 의원이라든지 이쪽도 이 서비스를 이제 확대를 하게 되면서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관련된 회사가 물론 인피니티 헬스케어라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 네. 새롭게 이제 부각한 종목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도 계속 먹으면 질리거든요. 네. 그래서 또 새로운 음식을 찾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처럼 이제 이지케어도 또 새로운 종목들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뭐 인성정보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참고 삼아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 교육 관련. 교육은 이제 CMS, 에듀 그리고 멀티 캠퍼스 요 이게 두 결국에는 종목을 디지털이랑 접목되는 거죠. 네, 디지털하고 이제 메타버스 그리고 코딩 이쪽과 연관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MS 에듀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게임 플랫폼 기업, 그러니까 미국의 로블록스뿐만 아니라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는 회사도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이 블록체인 관련 종목과 상당히 연루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블록체인 관련해 죄송합니다.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네. 로블록스 외에도 유니티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 회사와 교육 플랫폼 개발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또 CMS 에듀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교육 관련돼서 메타버스와 교육 관련된 종목들이 나오게 된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멀티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라든지 코딩이라든지 그 개인이라든지 기업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역삼역에서 선릉 넘어가는 길 우측편에 멀티 캠퍼스라는 교육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SDS.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상장도 돼 있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래서 멀티 캠퍼스 코딩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진 이유가 서두에 말씀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쨌든 블록체인이라든지 코딩 전문가를 만나가지고 네. 이 IT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부분을 표출했고 그리고 이제 공정이라든지 사람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코딩 관련된 어떤 그 관련주가 있으면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저도 만약에 또 찾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마이데이터, 의료, 교육. 오늘은 제가 좀 신경 써서 말을 좀 천천히 했습니다. 네. 그게 좀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 빠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좀 꽤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그거 좀 이번 좀 고쳐보려고 말을 일부러 좀 천천히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런 건전한 지적은 제가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노력을 좋은 거죠. 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네. 요즘 래퍼들이 말하는 딕션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네, 잘 들려야 되는. 그 딕션이 좋아야지 전달이 잘 되니까. 네. 자, 이제 많은 것들을 늘어놓으셨는데, 코딩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그 뭐 이 기계적인 언어잖아요. 네, 기계 언어. 네, 우리가 대화하는 이런 한글도 있고 영어 뭐 각국의 언어가 있지만 네.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예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도스 체제에서 컴퓨터 그렇죠. 배우셨잖아요. 그때 코볼. C 언어 네. 이런 게 저는 코딩이라고 하죠. 코볼이라는 거부터 해서 뭐 C 언어, 네. C 뿔뿔 뭐 네. 이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게 또 그거와 비슷한 게 코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하여튼 용어는 어렵지만 네. 이런 것들은 신세대라고 하면 그렇지만 2030 청년층들의 네네. 미래를 봤을 때 네. 디지털에 조금 더 익숙하고 네. 하다 보니까 그쪽에 일자리들이 많아질 네네. 거니까 관심을 네. 두면 좋겠다. 그리고 요새 대치동은 이제 국영수가 아니라 국영수코 코딩. 네, 코딩. 아. 이걸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되나 우리도? 저는 이제 그 사람들 이용하죠. 그래요. 네. 네.
그게 하여튼 골자가 이제 네네. 디지털 네. 그러니까 그린 뉴딜 버전 2.0의 핵심이다. 네. 예, 이렇게 보면 되겠고 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조금 압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원하시는 저는 분들은. 이제 새롭게 오늘 세 종목 네. 네이버, 어. 파이어링크, 이지케어텍 오. 이렇게 세 종목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오늘 시간 나면 고려아연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고려아연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전구체 관련해서 네. 이제 LG화학과 사업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2차 이제 전지, 네네. 전구체. 전구체. 그래서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재련기업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철금속 네.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황산 코발트 쪽도 진행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를 묶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이제 포스케미칼이란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첨보 같은 기업들이 전방산업과 관련해서 전방산업과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주를 묶이게 되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소재라고. 네네, 소재 관련해서 묶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 전방 산업에 어떤 투자와 연관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전구체, 그러니까 양극재의 핵심 원료 한 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거 네. 제가 좀 정정할게요. 이전에 제가 지난주에 그 배터리 원가의 40%가 양극재고 양극재 또 40%가 전구체를 말씀했는데 이게 80%더라고요. 네. 그래서 핵심 원료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전구체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구체 관련된 기업들,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기업들 한번 계속해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그 소부장이라는 개념으로 네네. 우리가 이제 국산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부품이나 장비는 많이 지금 대체를 하려는 진행형인데 네네. 소재 자체는 워낙 자원이 빈국하다 그쵸. 보니까 그죠? 그래도 그나마 이제 뭐 저런 부산물로서 네네. 쓸 수 있는 것들, 뭐 네. 수소도 마찬가지. 그렇죠,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의존도가 75%, 중국이 75%거든요. 네, 뭐 글로벌 히토리부터 생산량이. 시작해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에 LG 화학에서 이 중국의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에코프로벤과도 사업을 하고 네. 또 이 납품처 다양화 요 측면에서 또 고려하고 또 새롭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참 안타까운 게 매번 네. 우리가 이제 북한 쪽의 그 자원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아침에도 나왔지만 북한이 또 식량 문제를 이제 공식적으로 네네. 호소를 했는데 그 식량하고 이런 자원하고 네. 교환을 좀 잘 하는 교류가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에 자원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가보질 않았고 저도 모르겠는데 중국 쪽에 석탄이라든지 자원을 되게 많이 수출해서 달러를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개발이 아직 안 네. 돼 있기 때문에 좀 네.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어쨌거나 우리 반쪽이잖아요, 그쪽은 또. 그렇죠, 반쪽이죠. 이 얘기는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한 시간 네.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네. 자, 하여튼 오늘 압축하자면은 네네. 그 디지털 네이버? 뉴딜 2.0, 그린 뉴딜. 네, 3+1. 네, 용어들이 어서 3+1. 버전업. 네, 한국판 뉴딜 2.0 네네. 해서 세 가지를 이제 네이버, 파이오링크, 그다음에 이지케어텍 케어텍. 이렇게 그다음에 고려아연까지 네. 네 개로. 3+1이네요. 그러네요. 3+1.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바람직한 시간이었고요. 자, 알파프로의 정태근 투자전략팀장이 오늘 730 정보회의를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